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전화기 같은 거에 시리야, 너는 목소리가 왜 그래? 저 역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 인조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4차 산업에 상상이 안 되는 혁신적 기술들이 이제 구현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3D 기술로 나를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얼굴에 몸물한 인형을 만드는데 기계공학 쪽에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뼈대에다가 신소재, 근육, 피부를 입혀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그리고 내 뇌 속에 있는 정보와 감정이 든 인공지능을 그 인조인간에 장착을 하면 그냥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인조인간. 이렇게 해서 제2의 나를 만들어가지고 내 빚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점쟁이 노릇도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잘 두는 게 이 점쟁이 능력 때문이라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점을 보는 주역, 사주팔자 그 보는 그 점술이 당신은 몇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무 성질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는 물이 이롭고 금, 쇠 붙이는 해로운이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주팔자로 보는 점수를 슈퍼컴퓨터에 넣어가지고서 돌리니까 수만 명 중 몇 명만 비슷하게 맞는데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성격의 그 유전자를 성격은 유전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의 게놈 이런 걸 다 추출해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이 사람의 일생을 미리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런 행동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죠. 가령 어느 지역에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선 그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노래방을 할지 식당을 할지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이걸 분석시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나이, 때,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규합해가지고 가상현실에서 실제로 이 계획을 진행해보고 그래가지고 더 촘촘한 결과를 산출해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식당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미리 분석시키는 거죠. 최강의 바둑 기사를 이긴 알파고 작동 원리도 이처럼 수만 가지 변할 수 있는 바둑의 수를 미리 저장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상대가 바둑을 이렇게 두면 자기도 옆에다 둡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또 그 옆에 이걸 두면 이거는 몇 개의 수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수만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걸 다 미리 해보고 사람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요즘 상품 광고도 예전과 달리 맞춤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뭘 즐겨본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골라가지고 맞춤 광고를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있는 AI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몇 명이 보고 몇 분을 보고 구독자는 몇 명이지만 그 전체 보는 시청 시간은 얼마고 이런 걸 전부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인공지능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결해가지고 효과를 내는데, 그래서 4차 산업을 초연결 시대라고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가 알아서 다니는 자율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된 그 신세대들이 지금을 돌아보면은 그거 어떻게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불편하게, 이럴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1만 명이 넘는 컴퓨터 공작을 하는
군인들이 벌이는 심리전에 따라서 우리가 특히 인터넷상에서 극렬하게 좌우가 갈려져 가지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역량이 북한에 1만 명이 넘는 컴퓨터 전문으로 하는 걔들은 이제 군인인데 사이버 전사라고 그럽니다. 걔들이 하루에 160만 거의 200만 건의 이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에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냥 좌우가 갈려가지고 쌈질들을 하고 친북 세력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러는데 이런 한심불쌍한 일도 4차 산업시대에는 구식이 된다는 거죠.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시대를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0년부터, 미국은 2011년부터, 일본은 조금 늦었어요. 2015년부터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연구, 대비를 하고 있고, 중국은 2014년부터 메딩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국 애들이 그 외국에 파는 화웨이 뭐 이런 데에서 각종 전자제품을 팔지 않습니까? 뭐 CCTV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CCTV 중국제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요만한 칩을 심어가지고 스파이 칩이죠. 국가 정보를 세계의 정보를 중국이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제일 크다 그러는데 거기에 모아가지고 연동해가지고 정보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새로운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4차 산업의 특징을 이어서 저도 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이러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서 내가 좀 알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